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 맞으시죠? 네. 저희 이제 재원생 어머님 혹시 손들어 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재원생 어머님이랑 거의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저희 파인만이라는 게 좀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교육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대표님이 이분을 존경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따라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직영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반포 같은 경우는 영재고 입시센터를 아예 단독으로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파인만이 원래는 2003년에 개원할 때 영재고 입시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영재고를 서울 영재학교만 한 30명씩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고가 영어 내신만 가지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외고랑 같이 과학고나 영재학교도 조금 이렇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때는 좀 자사고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인사하고 외대보고 많이 있는 학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영재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영재고 입시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 영재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셔서 이제 다시 또 완전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겠다고 반포에 크게 하나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분당 파인만 교육으로 분당 수시 죽전이 이제 같은 캠퍼스고요. 같은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만 한 재원생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입시연구소라는 입시연구소, 논술연구소, 심층연구소 이런 데는 다 이제 좀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매출을 일으켜서 선생님의 월급 이상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 조직이 있어야 학생들한테 다양한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정보를 주고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그에 적합한 정보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입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계속 함께 이렇게 적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네가 입시로서는 뭐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중등부에서 하는 입시가 특목고 자사고 전문 입시가 아니에요. 특목고 자사고 전문 입시는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부터 하는 실전 입시 정말 내가 원서를 쓰겠다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 학생들이 따로 이제 내 학교별로 맞는 이제 공통문제, 교량문제 이런 거 연습하고 이러는 게 이제 시작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다 이제 입시 반들이 있거든요. 입시 종합반들은 다 특목고 자사고를 위한 입시가 아니라 그 명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하기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입시 프로그램으로 제가 다 개편해가지고 몇 년간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개편해서 운영을 한 이후에 그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 간 애들이 이번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좋은 데 잘 가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특목고 자사고 입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를 가는 이유 자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결과론적으로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시 실적이 잘 나오긴 하는데 정시 준비시키려고 특목고 자사고 준비시키는 부모님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다 이제 처음에는 좋은 프로그램, 내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도 받고 뭐 할 것도 다 알지만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힘으로 옆에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런 분위기 타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은 계속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원래는 폴라리스트 2층, 4층에만 있었어요. 2층, 4층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2013년 겨울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폴라리스트 분당 클리닉에서 아마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이제 조금
더 널찍한 환경에서 아이들 많이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분당 파이만 교육 지금 중등부니까요. 중1이니까 중등부도 어느 정도 궁금하실 거고 그 다음에 고등부 어떻게 돌아가나까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등부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고등부를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등부가 크게는 학종과 정시를 동시에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 전에는 학종 위주로 내신 위주의 준비를 시켰었거든요. 2년 전까지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정시도 함께, 수능도 함께 준비를 시키는 수학 과학이 있어서는요. 왜냐하면요. 지금 고교정보 블라인드 한다라고 작년 11월에 발표 났죠. 교육부에서. 이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하면 대학은 필연적으로 이제 학교 내신, 교과 내신에 대해서 신뢰를 덜 줍니다. 배점을 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제 뒤에 표가 나오긴 할 건데 제가 미리 구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하는 학교 다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반고인데 교육 듣고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피를 보는 게 고교정보 블라인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학교별 종류에 따라서 교과 이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는요. 일단 대학 수준의 그런 수학, 과학, 심화 학습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난이도 있는 강의명으로 각기 다 수강 신청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애들마다 다 수강 신청 목록이 다르고요. 수준은 대학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교과를 했는지 쭉 봐도 수학, 과학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학 수준이 거의 한 2년치가 대학 수준이라고 하면 영재학교예요. 영재학교 몇 개 안 되잖아요. 8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겠죠. 뭐. 다 잘하는 학교들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과학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수학, 과학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런 대학 수준의 창의적인 그런 강의명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난이도 있는 강의명이 있어요. 그리고 영재학교랑 과학고가 과학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수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심화수학은 원투로 되어 있는데요. 수원, 수투, 미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과목이에요. 이런 거 왜 배울까요? 더 어려운 뒷부분 대학과정을 배워야 되니까 고등과정을 압축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수학이 들어가 있다. 과학과는 영재학교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목명만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지역별로 1개 내지 2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별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제2외국어가 왜 이렇게 많아라고 하면은 외고입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과고랑 외고는요. 학생이 뭔가 과목을 선택하는 선택 권한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교육부에서 이제 영재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에요. 과학기술부 소속이고요. 이제 그 특목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특목고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고등학교는 과학고랑 외고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학고는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학 과학을 빡세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실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 국어나 사회나 주요 과목이긴 한데 왜 이렇게 적지라고 하면은 과학보다라고 눈치를 챌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외고도 마찬가지로 영어랑 제1국어 실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다른 실수가 확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을 보여요.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외고예요. 그럼 국제고는 어떠냐면요. 국제고는 이제 고3 때 우리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전문 교과군이 있어요. 그냥 진로 선택 교과군도 있고 전문 교과군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 교과군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교과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국제 정치와 이해, 국제 뭐 사회와 뭐 어쩌고저쩌고, 국제 외교 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국제고에는 좀 깔려져 있습니다. 아, 희한하게 국제랑 관련된 전문 교과를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고 영어랑 사회랑 뭔가 콜라보를 시킨 과목이 많다. 국제고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사고는 뭐냐면은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자사고입니다.
그러면은 자사고와 일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요. 일단은요. 자사고도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모범생들을 뽑아가지고요. 전 과목 우수자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막 그냥 그 한 방에 몰아넣고 그냥 막 입시학원처럼 쫙 가는 외대보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수시형으로 선택 과목 다 선택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수시형으로만 아이들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민사고, 하나고가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런데요,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요, 엘리트들 쫙 뽑아놓고 엘리트형 몰입교육을 시킨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잘하는 애들 뽑아놓고 소화가 다 되니까 쫙 몰입교육을 시키는데 그 몰입교육의 정도가 어떠냐면요. 이제 전문 교과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 정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과학고 애들이 심화 수학을 배운 다음에 뭐를 할까요? 심화 수학 안에는 수원, 수토, 미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이 수원, 수토, 미적은 일반고로 따지면 2학년 이과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거를 1학년 때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으로 끝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제일 쉬운 거 뭐 있죠? 기백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은 고급수학, 대학수학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수학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학도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거기 그 과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은 과학교과 관련 전문 과목은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수가 되어 있냐면요. 1학년 때 일반고는 통합과학을 1학년 내내 배웁니다. 근데 얘네는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고 지구과학을 뺀 물리화학, 생명과학 1을 1학년 때 다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물리화학, 생명과학 2를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다 끝나죠, 2가. 그러면 지구과학을 몰아서 1, 2를 3학년 때 하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지구과학은 어떤 좀 특수과에 국한된 아이들이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뭐 이제 물리랑 연계가 되기도 했지만 우주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 친구들이 학종으로 들으려면 그런 친구들이 듣는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듣는 이유는 수능을 치려고 듣습니다. 지구과학 1을 수능을 치려고. 2는 아니고요. 지구과학 1이 이과 계열에서 과탐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과목이에요. 그렇다면 쉽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은 고3 때 지구과학 1이 생뚱맞게 외대보고 정도 되는 학교에서 나온다는 거는 수능 준비하는 애들 이거 들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학종 준비하는 애들은 뭐 듣냐면요. 2 아까 다 끝난 과목들 있잖아요. 그거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듣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이 듣는 정도의 난이도의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소화 가능한 애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사고 치고 또 최상위권 자사고 아니면은 절대 넣을 수 없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나고나 민사고나 이런 데는 뭐 하냐? 선형, 대수학 뭐 이런 거 막 다 있어요. 그거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상위권 자사고라는 소리예요. 최상위권 자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사고, 외대보고, 하나고 넓게 봐서 상상고까지 요 이하는 그거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는 학교들은 이미 스카이에서는 너무 많이 받겠죠. 그 학생부를. 들어온 애들도 너무 많고요. 선배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가지고 과목 보니까 최상위권 자사고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가 했었던 무슨 R&D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했었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얘가 했었던 학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프로그램 명들 있죠? 그거 보면은 어느 학교인지 다 알아요. 저도 다 아는데요. 제가 훨씬 그 사람들보다는 덜 볼 거 아니에요. 저는 1년에 수백 개를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은 수천 개, 수만 개를 볼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상위권은 블라인드가 돼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 이제 분당 지역 아이들이 블라인드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낙생고 정도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가지고 조금
학교에서 아 그러면 이 학교는 어느 정도 뭐 무슨 프로그램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가야지 뭐 이런 의지라도 있는데 이제 한 해에 한 명 정도 서울대 보낼까 말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불국고라든지 뭐 분당고라든지 혹은 뭐 그보다 더 이제 좀 그게 딱 중간 정도 같거든요. 불국고, 분당고 여기가 이제 딱 중9 정도 같거든요. 분당에서 자 그러면요 여기를 알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할까요? 명문대 입학 담당관들이 여기 프로그램 내가 다 외워야지 혹시 분당고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불국고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럴 확률이 많진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분당 아이인데 해남 아이랑 전남 아이랑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대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당연히 대학에서는 어느 학교에서 이 내신을 받아내냐를 확인을 해야지만 이 내신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는 방법은 있어요. 대학에서 알려면 노가다를 조금 몇 단계를 거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프 더 레코드니까 제가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알 수는 있어요. 알려고만 한다면.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가 알려고 하는 의지가 드는 학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지금 고교 블라인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교육특구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강남 거는 더 하겠죠. 그죠? 걔네들은 대신 따기 더 어려우니까요. 자, 그러면은 뭐를 볼 거냐면 대학은 우수학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강화를 하거나 대부분의 학종은 수능 최저를 잘 안 봅니다.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거의 대부분 다 깔려 있고요.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거의 대부분 다 안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최저 나는 수능 준비 안 하고 그냥 내신이랑 학생부 활동만 빡세게 해도 6개 다 학종으로 쓸 거면 수능 안 봐도 됐었어요. 뭐만 피하면 되냐면은 고대 7과랑 이화여대 이 정도만 피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얘네들이 수능 최저 없었던 학교들도 아 내신 못 믿겠어. 그럼 얘 잘하는 거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기본 마지노선 이상인 학생은 어떻게 선발하지? 수능 최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학종을 준비하는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녀요. 지금 이제 고등부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등급 이내를 달성한 학생의 86%입니다. 전체 학생의 86%가 3등급 이내 학생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학종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좋은 대학의 학종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버는 수능 최저를 충족을 시키려면 수능 공부도 같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학종과 정시를 모두 다 잡겠다가 아니라 학종만 하려고 해도 수능이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준비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수능 최저를 아주 계속 대놓고 강화하기에는 나라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나라에서는 그렇게 강화할 거면 그냥 정시로 뽑아요. 학종으로 뽑아서 애들 이거저거 다 보고 수능 최저도 그렇게 높게 보지 말고 그냥 정시로 뽑아. 근데 정시로는 뽑고 싶지 않거든요, 대학들이. 왜 뽑고 싶지 않냐면은 수시보다 늦게 뽑잖아요. 그래서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시가 정시보다 뒤에 있으면 정시로 뽑으려고 난릴 거예요. 근데 수시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뽑기 싫어하는 거예요. 수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나라가 째려봐서 마음껏 펼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럼 내가 물어봐서 확인해야 되겠다. 신층 면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층 면접의 난이도가 논술의 세미 버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게 되면요. 고교 이름도 가려, 뭐도 못해, 뭐도 RM도 다 지우개, 뭐도 다 지우개 이러면요. 이거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중3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건 다 아시잖아요.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애들 중3 버전으로 중1 아이들도 이어서 내려갈 거거든요. 얘네가 바뀌는 선이에요. 얘네가 작년 중3이었죠. 작년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럼 깔끔하기로는 얘네를 자르는 게 가장 깔끔했어요. 작년 중상부터 쭈루룩이라고 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왜 이거를 못했냐면은 얘 다르고 얘 다르거든요.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면 진짜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충으로 합쳐주고 그 다음에 얘부터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얘부터 아마 적용이 될 건데 수시 위주 40%는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40% 이제 뭐 어차피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대학은 수시가 앞에 있는 이상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한다예요. 잘하는 학교일수록. 자, 그래가지고 원래 작년에 제가 간담회 설명했을 때 고대가 꼼수를 썼네요, 희한하네요 라고 말씀드린 거 있는데 기억나세요? 2021년도 고대 이제 전형 발표, 이제 확정 전형 발표 났었을 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은 2022년까지 30%로 늘려라. 2021년은 30%로 늘려가는 과정이니까 좀 정시를 늘려다오.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 고대 발표가 고대가 2021년 확정 전형 발표를 했는데 뭐를 갖다가 썼냐면요. 그 전년도 정부가 말한 것 중에 30%를 안 지켜도 되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정시 30%를 안 지켜도 되는 대학, 학생부 교과로 30% 이상 뽑는 대학은 안 지켜도 된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그 코멘트냐면은 지방권 대학들을 위한 코멘트예요. 왜냐하면 지방권 대학들은 들어오는 애들이 수능을 안 치고 들어와요. 우리 어머님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고3이 왜 수능을 안 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제 고3 되면요. 수시나 용인이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약간 잘하는 지역 말고 조금만 더 떨어져도 거기서 문과 한 3분의 1, 4분의 1 수능 안 쳐요. 그럼 걔네들은 다 직장을 가냐? 직장 가지 않고 대학을 가는데요. 그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냐? 그냥 고등학교 3학년을 다녔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는 학생부랑 등록금을 들고 가면 되는 대학입니다. 근데 그런 대학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수능을 안 쳤는데 수능으로 어떻게 뽑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대학들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고대가 그거를 인터셉트를 한 거예요. 왜? 정시를 뽑고 싶지 않으니까. 수시에서 먼저 서울대, 연대가 뺏어가기 전에 내가 뺏어오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교과 전형을 30점 몇 프로로 뽑았어요. 근데 그 교과 전형이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교과 전형이 이제 딱 사전적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미는 실질적인 영향력, 교과 성적의, 내신 성적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고대가 내놓은 교과 전형은 어때 썼냐면은 1단계에서 교과 60점 그리고 서류 40점으로 1단계 학생들을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뽑는 전형이었어요. 자, 그럼 60점이니까 얼핏 보면 50보다 높으니까 뭔가 교과 전형스럽긴 하지만 뜯어놓고 보면은 1등급은 60점 만점이겠죠? 평균 1등급 60점 만점인데 평균 2등급이 1.2점밖에 안 깎여요. 평균 3등급이 3점 정도밖에 안 깎입니다. 자,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서류 40점이 있잖아요. 이건 0점부터 40점까지 베리어스가 굉장한 점수예요. 그래가지고 4등급이 8.4점 정도 깎이고요. 5등급부터 15점 뭐 이렇게 높게 깎입니다. 그러니까 5등급부터는 야 그래도 이건 심하지 않냐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3점 정도 3등급이다. 그러면은 한 3점 몇 점 정도 깎이니까 서류 다른 거 잘했으면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3등급이 고대 갔어요.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꼼수를 부렸다가 이번 연도에 엄청 혼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연도 이제 대학 전형들 발표가 총선 바로 직후에 났죠. 4월에 총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게 전형 발표가 났잖아요.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힘을 받았죠. 납작 엎드려야죠. 작년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고대가 가장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 다 했어요. 2022년에. 연대는
작년에도 나라에서 하라는 30% 선 정도 지켜서 정시 뽑는다고 했고 이번 연도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비슷비슷하게 갔어요. 그런데 나라 말을 가장 잘 듣는 게 원래 서울대거든요. 심지어 서울대는 나라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애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 서울대 너네가 가이드북 좀 만들어라 라고 하면 가이드북도 만드는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2022년 이제 다른 연대 고대 다 40.1% 뽑겠다. 40.1%는 40% 정도 뽑아달라고 했을 때 40%보다도 더 강한 의지는 뽑고 싶지 않다. 그죠? 자, 넘겼다 나는 이거죠. 자, 근데 서울대는 혼자 30%. 뭐냐면은 의대 뺏기지 않겠다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한 얘기 있잖아. 물론 작년에는 딴 얘기 했지만 재작년에 너네가 30%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그냥 갈래 하고 서울대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조가 계속 될 거예요. 학생부 종합으로 보여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인데 종합, 속은 종합인 전형들도 꽤 있습니다. 으로 보여지는 애들이 45% 정도. 그 다음에 수능은 40%인데 수시 2월이 한 5%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뽑았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불수능이 나와요. 왜냐면 작년에 물수능이었으니까요. 이번 연도에 불수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학생들 다 죽겠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 애들이 다 놀고 있는데 재수생들은 다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은 가잖아요. 학교는 안 가지만. 걔네들 다 재종반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잘하는 애들은 다 어딨냐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1학기 동안은 잠깐 술 먹다가 근데 술도 못 먹어요. 그죠? 개강을 해서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술 먹는데 아씨 이거 학교도 못 가고 그럼 뭐예요? 공부나 해야 되겠다. 의대를 가야 되겠다.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불수능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학생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론이? 야 수능으로 많이 뽑는 거 이거 문제 있네. 결국은 강남 특구 애들, N수생 애들 잘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공정한 거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막상 보니까 강남구 애들만 뭐 과반수가 강남구 애들이래. 그럼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삐를 좀 풀겠죠? 그러면은 다들 연금대는 득달같이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일로 달려간다고요.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은 그냥 마음 편하게 40%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론에 따라서. 여론과 정권에 따라서. 자, 그리고요. 우리 애들 지금 자소서 폐지되고 추천서 폐지되고 막 이런다고 하죠. 추천서 폐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추천서는 어차피 다 칭찬만 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자소서 폐지는 그러면 누구한테 안 좋냐? 이거 역시 일반고한테 안 좋아요. 자소서에 쓸 게 많은 애들한테 불리할 것 같잖아요. 특목고 자사고는 쓸 게 많잖아요. 일반고 학생들보다. 그건 맞아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쓸 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폐지가 됐을 때 뭐가 남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소서 폐지되고 추천서 폐지되면 서류에서 뭐만 남아요? 학생부만 남거든요. 그러면 학생부를 누가 더 잘 써주냐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자, 그나마 애들이 일반고 다니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건 학교생활 아니라서 안 되고 이건 네가 개인적으로 해서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소서라도 쓸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더 불리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자율동아리 우리 애들부터 미반영한다고 하죠? 고등학교 가서?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 금지, 이거는 뭐 이제 옛날부터 금지가 됐으니까 그냥 갈 거고, 이건 또 이제 문제도 많았었으니까. 근데 소논문이라는 이름만 안 쓰면 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뭐 보고서도 쓰지 말라고 하겠다라고 작년에 왜 정부가 2월에 발표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학종을 하지 말지 왜 학종을 냅두면서 이런 걸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독서활동 미반영. 이거 뭐냐면요. 이거는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교육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거를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가 아니라요. 이 11월 28일 발표 이거는요.
그냥 민원센터예요. 민원종합반. 뭐냐면 애들이 공부하는데 내신하고 수능하고 또 책 읽을 시간 어딨다고 책까지 쓰래. 아 그래? 부담돼? 뺄게. 야 이거 손흥민이랑 자율동아리 이거는 강남에서 컨설팅 받는 애들만 유리하다는데 뺄게. 다 이런 거예요. 자소서 이거 대리 작성도 해주고 첨삭하는데 막 수백만 원씩 준대. 아 그래? 뺄게. 그거거든요. 이걸 실제로 다 빼잖아요. 그러면은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학생부 교과랑 수능만 뽑아야 돼요. 차라리. 자, 그래서 이게 다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 정부가 초지일관 내 뜻을 펼쳐서 정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그래도 다 보게 될 거예요. 대학은. 어떻게 보냐면요. 독서활동은 일단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교육이랑 연관이 없고 가장 이 중에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뺀 거는 애들이 부담이 된대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정말 뺄 생각 교육부가 있었다면 제가 이번 2월인가 그 2022년 학생부 기재요령 발표 나면서 그거 분석 간담회 했었는데 오셨었나요? 아직 아이가 준비가 안 오셨나요? 그때 제가 학생부 기재 요령을 매월 2월쯤에 이제 교육부가 고지를 합니다. 그럼 각 교육청으로 나가요. 그럼 교육청에서 자기 청에 맞게 조금 손봐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각 학교에 다 뿌려줍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그 기재 요령에 맞게 법칙에 맞게 쓰는 게 그 책자예요. 자 그런데 정말 독서활동을 빼고 싶었다면 독서활동의 힘을 빼는 내용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2014년부터 꾸준히 이 학생부 분석 간담회를 계속 열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독서활동은 학생부에 나오는 항목으로는 공통독서랑 교과별 독서랑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공통독서, 어떤 교과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공통독서는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하는 거고요. 교과별 독서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얘가 국어과에서 뭐를 배우고 예를 들어서 국어과에서 정지용 시인의 시를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정지용 시인의 삶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쓰여진 수필집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국어 시간에 몇 단원에 정지용 시인의 무슨 시를 읽다가 뭐 정지용에게 관심이 생기게 돼서 그러니까 어떤 식구가 나왔는데 이 식구가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 수필집을 찾아 읽었더니 아 시인의 삶이 이렇게 녹여져 있는 거를 알게 됐다는 뭐 이런 독서 감상지를 써가지고 독서활동 상황에 넣어달라고 선생님한테 올렸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쓸 수 있다라고 적혀있냐면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도 쓸 수 있다라고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관된 독서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쓸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진로 활동과 연관된 독서활동은 담임 선생님이랑 잘 정리가 된다면 진로 활동을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독서활동이 사라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렇게 돌려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앞에 자소서 없어. 자소서 없어요. 소논문 기재 금지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소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면접에서 뭘 물어볼 것 같으세요? 너 우리 전공이랑 관련돼서 뭐 탐구나 연구 활동 해본 적 있니? 이걸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갖고 온 질문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 답변 못하는 거예요. 왕건이를.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으세요? 이게 빠지고 저게 빠지면? 물어보거든요. 그냥 공통 문제처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면접 때 답변해야 되니까. 그죠? 사라진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때 꼼수를 부린 거예요. 이게 교과를 이렇게 해놨는데 교과가 아니고 다 얘였어요. 학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다음에 아 뜨거 하고 다 지킨 거예요. 연대는 원래 지켰었고.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옥부시 30.1 이렇게 한
거예요. 중앙대. 중앙대는 뭐 그냥 이 식으로 따라갔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시죠? 이 의지들. 40.1, 40.1, 40.1. 의지들 보이시죠? 하고 싶지 않다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요. 위에 제목을 보세요. 정권이 유지됐을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권이 바뀌면 또 얘기할게요. 그때 또 오세요. 네, 그래서요. 학종형 학생, 수능형 학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수능형 학생은 엄마가 속이 터져요. 뭐 어떠냐 하면 좀만 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제 생활 습관을 조금 이렇게 고쳐주면은 조금 학습 습관을 좀 좋게 해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예예요. 근데 이제 주요 과목 위주로는 잘해요. 학원에서는 괜찮게 한대요. 괜찮게 한다고 하는데 내신은 빵꾸가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은 엄마가 안타까워 죽어요. 왜? 애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3개를 틀렸어. 혼내려고 하는데 애가 이미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 그렇게 한 내 자신이 너무 죽이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엄마가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애가 3개를 틀렸어도 애가 너무 슬퍼하는 게 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앉아가지고.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얘네들은 간이 작아서 이거 못해요. 그냥 낮은 산에 여러 번 타가지고 등급 계속 꾸준히 받아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으면은 기준을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3등급 내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다 하면 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종형 아이 중에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좀 소심하고 좀 그런 편이라 굉장히 모범생인데 소심한데 학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소심한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받는 거는요. 얼마나 나한테 들이대는 게 아니라요. 나대는 아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수업 듣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뭐 말하면은 뭐라도 되는 듯이 막 다 받아 적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걔가 조용하니까 눈에 안 띄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얘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예쁘거든요. 말이 없으면 더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학기 좀 지나고 이제 학년 말쯤에 저 선생님 하고 뭘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뭔데 이렇게 조용하고 착한 아이가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왔을까? 이러고 이제 써준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실성, 태도, 예의 이 3가지만 갖춰진다면 소심한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 붙일 정도로 소심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입이 안 떨어진다 이건 안 되고 아까처럼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거 이제 서울대 학종 전형은 영재고에 유리할 것이다. 왜 유리하겠습니까? 교과로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영재학 이 나라의 8개의 영재학교의 재학생들은 한 1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1000명도 채 안 돼요. 중학교 때부터 입증된 영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티가 확 나죠. 영재학교는 양식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제한 글자 수도 달라요. 그래서 그냥 영재학교는 확 티가 나요. 그럼 일단 뽑고싶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한테 유리할 거고 일반고 불리한 이유는 뭐예요? 블라인드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능형 아이다. 아까 그 성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냥 성향만 말씀드린 거지 지금부터 뭔가를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능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상대평가 중에 상대평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한 40만 명이 시험을 치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1명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는 나머지 39만 9,999명이 쫙 스프레드된 그 좌표에 어디에다가 내 점수가 점을 찍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점 하나가 중요해요? 아니면 좌표 평면이 중요해요? 좌표가 중요하거든요. 나 말고 39만 9,999명의 데이터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준이 나면 안 돼요, 이 시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면 안 되고 뭐여야 하냐면은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좋아하고 다수가 선택하는가 플러스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딴 과목으로 가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한 독서 문학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선택 과목에서 대부분의 애들은 화자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언어 매체를 좋아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수학에서 원래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요. 수원, 수토, 확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우도도 가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어디로 제일 많이 갈 것 같으세요? 확통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 이과 상관없이 다 확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문제는 명문대 이과 계열에서 제한 조건을 걸어놓은 대학들이 있어요. 한 상위 15개 대학에서 한 13개 대학 정도 제한 조건을 걸어놨어요. 뭐냐? 미적과 기하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은 나는 대학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과 계열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만만하냐예요. 그 다음에 기하보다는 그래도 미적이 더 만만하지 않은가예요. 그래서 여기 인문 계열은 확통, 자연 계열인데 우리 애들은 우리 파이만 다니는 애들은 다 그래도 상위 15개 정도는 다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미적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기하는 선택하지 마라. 왜? 영작을 과거 애들이 좋아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역시 마찬가지로 계열 상관없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생윤과 사문입니다. 생활윤리, 사회문화요. 배워보신 적은 없지만 네이밍만으로도 쉬움이 느껴지시죠? 그죠? 일주일만 맘먹고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건 이거지만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강좌를 주었던 그 대학들이 또 뭐를 요구하냐면은 사회 말고 과학만 두 개 선택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찬가지로 대학과 자연계열 포기할 수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를 예 선택했던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과학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과학이 물화생지 원투 8과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투과목은 누가 시험을 치느냐? 투과목을 반드시 봐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예요.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일부 의대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투를 본다는 거는 나랑 같이 시험 치는 애들은 누구예요? 서울대에 원서 쓰는 애들이에요. 근데 나는 서울대에 원서를 쓸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내가 투를 왜 봐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원중에서도 얘가 가장 인기예요. 인기의 이유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가장 인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화학을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더 쉬우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은 잘하는 애들이 좋아해요. 물리는 이과적 머리가 뛰어난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것일 뿐이에요. 자, 인문인데 나는 경제학과 갈 건데 경제 선택하지 마요. 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한문, 제1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대나 아니면은 그냥 한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이런 데 빼고는 사실 안 봅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하거나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절대평가하는 게 한국사가 있죠. 한국사는 4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감점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능 공부의 특징은요. 탐구는 2과목만 선택하면 돼요. 근데 학교 내신은 내가 문과를 가면 사회과목을, 이과를 가면 과학과목을 한 8개는 들어야 돼요. 근데 수능에서는 단 2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여기서 제가 교육적인 측면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바로하고 뭐가 보이세요? 아까 우리 아이가 수능형 아이라면 8과목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 과에 들어가서 정말 궁금하면 그때 해라.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선택형 문항이고 유형이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뭐가 항상 잘 봅니까?
N수생이 항상 잘 보는 거예요.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형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은 수능에 가장 적합한 학교는요. 2학년 1학기 때까지 학교 진도 다 빼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 진도는 나가는 듯이 시수표는 다 짜놓고 실제로는 계속 EBS를 풀고 있는 학교가 수능형 학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진도를 빨리 빼야 되니까 잘해야 되겠죠.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않은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애들을 그럼 버리고 잘하는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거는 교육상 맞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냐면은 성적표인데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애들이 안 보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구경하시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백분위, 이게 등급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는 등급은 아시죠?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거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수능에도 등급 그대로 활용이 되는데 이거는 수능 최저에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로, 수능 점수로만 대학에 가는 그런 전형에서는 중하위권은 백분위를 보고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봅니다. 표준 점수의 차이와 백분위의 차이는요. 과목을 내가 뭐를 선택했냐의 유불리를 점수화 시켜주는 게 표준 점수입니다.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으면 그만큼 조금 약간의 가산점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표준 점수는요.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내가 그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면 내가 희소성이 있다면 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다 100점 만점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어가 어려웠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학종은 세부능력 특기사항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동아리는 학생의 자율성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도구라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조금 어둡게 이미 인쇄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인쇄가 된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대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대에는 호재가 많아요. 기존에 지금 한 최근 5년 동안 한 1,700명 정도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강원대마저 또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49명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또 호재는 뭐냐면은 2023년에 약학 대학원들이 대거 약학 대학 6년제로 바꾸면서 또 정원이 훅 늘어나죠. 그래서 의학 약학 계열을 희망하는 최상위권 이과 계열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호재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렇게 문이 확 넓어지면 누가 또 쫓아온다고요? 대학 잘 다니던 애들이 또 쫓아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을 내가 스카이를 다니는데 스카이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2학년 3학년 돼보니까 그냥 회사 가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아. 선배들 보니까 그냥 내가 공부머리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해볼까 하고 또 막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 기하 벡터가 이제 빠져요. 기하 벡터 빠지면은 기하 벡터가 기존까지는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킬러 문제가 빠지면은 이게 난이도 조정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대거 1등급이 막 다 맞아도 1등급이 못 되거나 뭐 이런 양상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단은 수시, 정시 모두 전략적으로 준비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건 뭔 소리냐면요. 정시에 들이밀 수 있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수시를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가천대 의대가 3합 3이에요. 수능 최저가. 3합 3이면 3개 영역을 다 1등급을 맞으란 소리예요. 그리고 가로하고 영어는 안 된 뭐 이런 학교들 꽤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절대평가니까요. 자, 그리고 4합 4, 4합 5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4개 영역을 모두 다 1등급, 4개 영역을 다 1등급 맞고 하나만 2등급. 이 정도는요, 어지간한 학교 그냥 정시에 넣을 수도 있는 점수예요. 의대를 못 갈 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어지간한 학교를 정시에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수능 실력을 가지고 수시를 준비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의대는 탑 5, 탑3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강화는요. 수시에서 면접 보는 건 당연한 건데 원래 정시는 수능 점수만 보지 면접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상위권 대학들, 서울대, 연대, 그 완전 이제 의대에서 유명한 거는 병원이 유명해야 유명하잖아요. 카톨릭대, 울산대 뭐 이런 대학들이 다 정시에서 인성 면접을 봅니다. 물론 이거를 점수하진 않고 패스페일 요소로만 작용을 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정시에서조차 인성 면접을 본다는 소리는 수시에서는 면접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아예 정시 면접에서도 5점의 점수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5점이면은 수능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예요. 자, 그리고요. 탐구2는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탐구2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의 전형이 다 비슷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내신을 위주로 더 많이 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비교과를 위주로 더 많이 보는 학교가 있고 그 특징들이 다 다른데 얘네들이 다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면 얘네들 다 내가 다 쓸 거니까 나는 그러면은 2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죠. 근데 전형의 성질이 다 다르면 이 중에서 한두 개 쓸 건데 얘를 위해서 2를 선택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2는 서울대 쓸 애들이 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때 고3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내신을 가졌냐, 어떤 비교과를 가졌고 5평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규모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정리해놨어요. 수능 시험에서 응시 영역에 이제 제한을 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 있다. 인문계열 학생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은 이런 대학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잘해야 된다. 내신 비교과 수능 다 잘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이거를 다 설명을 하면은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우리 아이 들어갈 때는 아직 멀었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자료로 가져가시고요. 자,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제 가는 것도 우리가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려면 주로 자사고를 통해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상상고가 의대 보내는 걸로 제일 유명하지만 상상고 해봤자 전남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남대랑 영감대밖에 없어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의대로 이제 분당 수시 죽전 요 지역에서 의대로 들어가는 애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도 내신만 보지 않고 내신이랑 비교과를 함께 보는 전형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압도적으로 수능 최저가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방권 애들이 교과 전형에 교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들어오고 강남권 애들은 수능 최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내신이 우리보다 안 돼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분당이 한 중하위권 정도, 그러니까 중하위 정도로 랭크가 되는 고등학교에서 부동의 전교 1등을 하면서 비교과 좀 만들어가지고 수능 최저 학원 다니면서 딱 맞춰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의대를 간다면 그렇게 노려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다 표준 변화면 점수 보죠? 4,000명 빼고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쭉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 이거는 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아이를 지금 중학교 1학년 개학을 못 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가지고 자유학년제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 자유학년제가 진로 탐색에서 시작해가지고 중2, 중3, 고1 때까지는 공통 과목을 배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열 상관없이 똑같은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2 때는 뭐를 배워요? 문과 계열은 문과 계열답게, 이과 계열은 이과 계열답게 배우고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은 전공과 관련돼서 보다 구체화되고 심화된 과목을 배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진로 탐색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고3 때 대학 입학 전에 이 전공 가는 거 맞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나는 6년간의 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적은 진로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로는 전공과 필연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가장 주요한 평가 기준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예요. 아니 과정을 이렇게 짜놨는데 그 전형, 이 과정을 6년 동안 지나고 그 전형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전형이 그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죠? 자, 그래서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2015 개정교육과정은 배우지 않으셨지만 대학을 다 나오셨으니까 고1 공통과목은 그냥 대학 교양 과목이다. 언제 배우죠? 1학년 때 배우죠. 고2 계열별 과목,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대학 전공 필수 과목이구나. 2, 3학년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요. 대학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경영학과면은 이때는 경영학 원론을 배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마케팅, 뭐 인론 뭐 이런 식으로 배우다가 여기서는 뭐 마케팅 전략, 재무 관리, 뭐 이제 무슨 세무 뭐에 이해 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무 쪽에 더 관심 있냐, 마케팅 쪽에 더 관심 있냐, 뭐냐에 따라서 이거를 정하는 게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3 때 이게 얘랑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결국 진로 선택 과목 이게 중요한 거는 학종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학종으로 뽑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학 교수가 뽑잖아요. 그 대학 교수가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뽑냐면 대학원생을 뽑는 심정으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요. 학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의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과에 들어온 애들 중에서 교과로 들어온 애보다 내신 안 좋죠? 수능으로 들어온 애보다 수능 안 좋죠? 근데 제일 많이 뭐 봐요? 서로 뽑겠다고 난리예요. 꼼수까지 부려가며. 왜 그런 거예요? 이 전공에서는 얘가 너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은 다른 기타 과목을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을 내다 보니 얘보다는 내신이 떨어질지 않아요. 오지선다의 문제를 얘보다는 좀 못 풀지라도 너가 우리 학과에 오면 얘네 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라는 가능성을 못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 이수 과목만 보고도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문교과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과군이 나오죠? 심화수학, 고급수학, 고급 나오죠? 네, 그래서요, 저희 아이들 진로에 맞춰서 어떻게 교과를 선택하면 좋을지 그 조합을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 뭐 무슨 학과를 갈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은 중1이지만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고교학점제가 조금 더 확대가 될 거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뿐만이 아니라 약간 더 확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식으로 과목들을 내가 선정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넣어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망이 다니시게 되면은 중3 때도 또 오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분단 지역에 어느 학교는 무슨 진로 선택 과목이 깔렸고 이거 다 조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학교에서 안 올려서 몰라요. 지금 고2가 아직 고3이 안 됐잖아요. 걔들이 고3 될 때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입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수학, 과학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은 저희 부원장님이 오셔서 하실 거고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에 입시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은 이거를 먼저 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학부통은 꿈이 있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진로 검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징은 뭐냐면 세부 계열을 정해드립니다. 세부 계열이 10개 계열이 있어요. 인문계열, 사회계열, 어문계열, 경상계열,
뭐 이제 물질 계열, 화생 계열, 의학 계열, 공학 계열 이런 식으로 10개 계열이 있습니다. 이 계열을 선정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관식, 객관식, 그 다음에 인터뷰 형식까지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학생이 하게 되면요. 자,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1대1로는 어머님이랑 다시 컨설팅을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계열을 선정하는 게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를 먼저 선정해버리잖아요. 과를 선정해가지고 그 과대로만 준비를 하다 보면요. 고3 때 가면 필연적으로 이때까지는 내가 이 전공에 맞춰서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로 준비를 해요. 근데 고3 때 돼가지고 내가 진짜로 현실적으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내 내신과 모평을 감안을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급의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급으로 무조건 맞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계열이었는데 교육공학과로만 계속 갔었다. 근데 교육공학과가 모든 대학에 있지 않거든요. 교육공학과를 나중에 고3 때 까보니까 언서를 쓰려고 보니까 내 점수는 여기를 쓸 수 있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쓰고 싶지만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붙을 텐데 내가 여기 갈 수 있는데 여기 쓸까요? 안 써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교육이랑 관련된 거 뭐 있나? 보니까 교육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겠지? 하고 썼어요. 그런데 교수가 보기엔 너무나 달라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뭘 받냐면은 자네는 교육공학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학과랑 교육공학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정말 다른데 우리 학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겠어? 정말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10분 동안 받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디펜스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잘 디펜스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애가 멘붕에 빠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열로 다양하게 하는 게 나아요. 아까 교육 계열이다. 그래서 교육공학이랑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뭐 다른 나라의 그런 커리큘럼이랑 우리나라의 커리큘럼을 비교를 해봤다. 뭐 이제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자유학년제 같은 게 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랑 이런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인성교육에 대해서 뭐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연대표를 외우는데 연대표를 외우는 신박한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 멘토링을 하는데 나는 역사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연대표 외우는 방법 알려줬더니 친구가 역사 과목이 뭐 몇 점이 올랐어요. 그리고 역사 교육이랑도 관련이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은 걔는 어느 학과 써도 돼요. 깐만히 말해서 내가 나온 이 극간에 그 계열의 어떤 과라도 써도 된다. 왜냐하면 그 활동을 적게 했을지라도 이것과 연관되는 스프레드된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아예 딴 과를 깊이 파내보다 스프레드하게 이 계열의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는 애들이 더 교수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를 정하는 게 아니라 계열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집어드리고요. 제가 원래 하나만 집어드리기에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딱 한 계열만 2개를 집어드립니다. 의학 계열이에요. 왜? 의학 계열은 전교 1등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고3 때 전교 1등일지도 모르지만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2개를 찍어드립니다. 이 아이의 포트폴리오랑 이런 거 감안해서. 나머지는 하나만 찍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저는 사실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하지 마라 기억나시죠? 중2부터 하지 마라 그것들 중에서 하지 마라의 마지막에 독서활동이 있었는데 학생부 기재 요령에 유일하게 오히려 더 오픈을 해놓은 오히려 더 힘을 실어놓은 게 독서활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얘네 대학 갈 때쯤이면 이게 독서활동 상황을 지우든 안 지우든 간에 독서활동을 통해서 계속 채팅이나 이런 데에 다 집어넣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지금 중학교 1학년 팽팽 놀고 있잖아요. 사실 집에서. 그래가지고 팽팽 노느니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1강을 제가 할 거거든요. 1강을 독서로 학생부 만들기 전략법 이거를 할 때 학생부 항목에 대해서 다 가르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종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이 학종의 평가 기준에서 이 기준이 학생부의 어떤 항목이랑 연계가 되는지를 가르쳐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서를 활용해서 이 항목들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를 1강에서 제가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2강부터 끝강까지는 누가 하실 거냐면은 이거는 그 유명한 국어학원 있어요. 유명한 국어학원 제가 찍고 있어서 얘기 안 할게요. 유명한 국어학원에서 전 교재를 다 만드셨던 분을 저희가 초빙을 했어요. 부소 입시 전략 부소장님이세요. 제가 소장이고 그분이 다 짰어요. 그분이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레알 전문가가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예, 아마 뭐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이 근데 뭐 한 교과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 제가 최대한 다양한 교과랑 연관이 되는 독서들로 꼽아가지고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교과랑 다 연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특에다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1학년 때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입시 수업들은 다 수학 재원생으로만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이 좀 일반고로 가도 된다라는 시각들도 많으시고 이러셔서 이제 제가 조금 오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학 재원생 최우선은 확실합니다. 지금도 확실하고 수학 재원생이 가장 수강료가 싸고 가장 먼저 수강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수강 등록 우선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재원생에게 수강 등록 우선 기간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재원생에게 수강 등록 기간을 드립니다. 수강료는요, 수학 재원생이 가장 할인된 가격으로 받으시고요. 과학 재원생은 좀 덜 할인된 가격, 그리고 비재원생은 원래 가격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학, 과학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릴게요. 부원장님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PPT로 있을 테니까 먼저 말씀할게요. 이거부터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이랑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많이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영재학교를 가고 싶다. 그럼 지금 어디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영재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지, 혹은 자사고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수학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도 조금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중반에 왔잖아요. 학교는 안 갔지만 중반에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쯤은 K모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뭐 주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K모를 준비해야 영재학교가 합격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상황이어서 지금 일단은 여기는 이제 그냥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놓은 거고, 일단은 영재학교 간 친구들은 되게 여러 가정 루트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지금 K모를 준비하지 않는 상황인데 영재학교를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성취도 우수한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사실 가장 유리한 쪽은 서울이나 경기 쪽은 솔직히 K모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 형태, 배우는 이론들이 사실은 연계된 것들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세종이나 인천 쪽은 K모를 준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영재학교를 한번 준비해볼까 라는 생각이 만약 있으시다면, 근데 K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근데 뭐 이제 수학과정, 고등과정, 수학상 정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세종이나 인천 쪽으로 보시면은 아마 가능성이 가장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예를 들면 세종 붙은 친구들 중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상만 마치고 간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영재학교 예비과정으로 들어가서 합격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사고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자사고 뭐 여러 가지 자사고 있지만 크게 이제 보시는 게 외대고고, 상상고도 보실 거고, 민사고 이렇게 크게 보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일단
외대보고 대부분 지금 일단은 이과 쪽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자연계 쪽으로 이과 쪽으로 많이 보시게 되면 사실 외대보고나 이런 인사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이 여기까지 되어 있어야지만이 뭐 합격이 되더라. 사실 그런 거는 짧아진 건 없어요. 외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과 쪽으로 가길 원하신다면 그래도 이때까지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하 기본 정도 혹은 실력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빠른 친구들은 느린 친구들은 수학 3 정도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제 경험에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는 민사 붙은 친구 중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중등 과정만 마친 친구도 일단 민사 붙었어요. 그 친구 열심히 했고 일단 되게 열심히 했고 중학교 1학년 9월 저희가 이제 3개월마다 한 과정씩 진행을 하거든요. 9월, 10월, 11월에 3학년 2학기 하고 이제 12월부터 이제 고등수학 수학 3을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들어가서 이제 3학년 때 민사반을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민사반 들어가서 민사반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민사 합격한 중에서 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요즘에 한 수학하 하고 나서 여기 또 민사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선행이 여기까지 됐니? 너 됐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중등 내신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면접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친구가 열심히 해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금 선행이 아예 안 돼 있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일반고 가서 최상위를 하는 거 노리시는 거 제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뭐 이렇게 중등 과정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친구만 열심히 해주면 뭐 이렇게 민사고 같은 것들 저희가 붙는 상황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대부분 해서 영재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자사고는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이제 많이 붙은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확률적으로는 지금 수학 3 정도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꼭 그런 친구들만 되는 건 아니어서 친구들한테 동기부여 좀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합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 어느 고등학교를 가던 고등학교를 가서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럼 중학교 때 계속 놀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지고 그러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진 않는 거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는 것도 일반고 가서 나는 최상위권 할 거기 때문에 내신 별로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내신을 다지고 관리할 줄 알아야 고등학교 가서도 그 친구들이 내신을 다지고 관리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1대1로 상담할 때도 있어요. 초반에 초기에 그 학기가 시작한 초기에 그럴 때 이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친구들한테 딱 물으면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직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너 그러면 장래에 되고 싶은 직업은 뭐야? 그러면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럼 너 문과 이과 알아? 아는 친구들이 그래도 중1은 많은 편이에요. 중1은 그래도 한 70%는 다 알아요. 다 80%는 다 알아서 그럼 이제 그 둘 중에는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러해서 우리 이런 쪽으로 꿈을 한번 생각해보자. 장래 희망을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 친구한테 얘기하거든요. 너랑 나랑 지금 이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을 때 너 문과 이과 쪽에 어느 쪽이 좀 더 끌려? 이과 쪽이 끌려요. 그러면 이과 중에서는 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과학도 더 펼쳐보면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는데 어느 쪽이 끌려? 이렇게 했을 때 뭐 물리요, 생물이요,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컴퓨터, 로봇 이런 거 좀 좋아할 시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걸 꼭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가장 흥미 있으면 이쪽으로 우리 될 생각을 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 어쨌든 내신도 잘 만들어질 거고 그 습관은 몸에 중학교 때 뵐 거거든요, 친구들이. 그럼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열심히 잘 해낼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희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 학기 3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월 3일 개강이고요. 6월 3일 개강이고 6월, 7월, 8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3학기 1학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2달은 개념 응용까지 공부할 거고요. 이렇게 한 달은 심화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고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내 수학상 기본
이렇게 3개월 하고 나서 이거 잘 진행한 친구들은 그 다음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수학상 실력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 이제 3개월마다니까 매주마다 주간 테스트 있을 거고요. 주간 테스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1회, 2회, 3회 성취도 평가 있어서 이것들 평균으로 그 다음 과정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담임 선생님께서 늘 상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거든요. 1회, 2회, 3회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성적표 이제 그 전달되고 학생들 통해서 그 다음 이 성적표 토대로 상담 드릴 거고요.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점수 문자 전송될 거예요. 문자 전송되시고 그리고 학생 100점이다, 90점이다. 사실 그러면 매번 전화 드리진 않고요. 조금 약하다. 그러면 이제 전화 좀 드려서 저희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 반까지 클리닉 시간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때 좀 와서 좀 부족한 부분들 좀 더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또 아까 앞에 보신 건 이게 이제 주간 테스트. 이런 것들 이거는 성취도 평가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요거는 저희 과제 노트랑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과제 노트는 일단은 이제 뭐 다들 중등 고등과정 하는 친구들이니까 계산 과정들이 복잡하고 해서 그 노트 저희 측에서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페이지 적고 번호 적고 해서 좀 문제 정리하면서 풀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풀이 적고 문제집에 답만 적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별로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긴 해요. 그러니까 뭐 기준이 다른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취도 평가, 주간 테스트, 틀린 문제. 그러니까 테스트 틀린 문제들, 테스트 오답. 정리하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재에서 별표된 것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체크해준 문제들이 될 텐데 이제 요거는 학생별로 조금씩 달라요. 이제 뭐 교재를 조금 다 끝내기가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재를 우선시가 될 거고요. 교재가 조금 빠른 속도로 끝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오답 노트가 조금 더 되어 있는 편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오답 노트 그다음에 그 과제 수행 노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이제 고등과정 할 때 이거는 뭐 1학년 내신 교재 거고요. 저희가 1학년은 자유학년제여서 사실 내신 크게 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저희가 월급, 화목, 수토 이렇게 2회거든요. 2회인데 한 번 올 때마다 4시간 반씩. 월금, 화목은 이제 5시 반부터 10시까지고요. 수요일은 5시 반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2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중1은 그러면 한 번 올 때 9시간, 아니 일주일 동안 9시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1시간 정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이 교재로 간단하게 문제풀이 하고 있고요. 2학년, 3학년 되면 내신 많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 친구들이 화목으로 온다라고 하면 화요일 1시간, 목요일 1시간 이렇게 해서 자기 내신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시험 전에 한 3주 정도는 이 내신 교재 따로 저희 만든 내신 교재로 내신도 대비하고 매일 모의고사도 풀이할 거고요. 매번 올 때마다 OMR 카드 주고 모의고사도 풀이할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저희 그 고등과정 하게 되면 정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석은 문제 풀 공간도 별로 없고 일단 공간이야 저희가 노트가 있지만 다 밑에 적혀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제 문제만 타이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수업 진행하고 채점은 선생님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로드맵 이제 상담이나 밖에 상담할 때 그럴 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추천서 매 학기마다 나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클리닉 하는 거고 그래서 중1 수학 프로그램 보시면 이렇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수학과 실력까지 이렇게 쭉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정석하는 만이 기본 그 다음 실력 정석하는 실력반에서 3개월,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등 과정은 요거 개념 시간 한꺼번에 3개월 끝나고 요거 잘 하면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뭐 요거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하신 상황이 영상을 좀 가보가 좀 이렇게 좀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거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KO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KJMO가
K부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거기에 적혀있는 1학년 1학기 정도까지의 수준의 문제만 나와요. 물론 쉽게 나오진 않죠. 쉽게 나오진 않지만 그 범위를 보면 초등학교 한 6학년 가정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 가정까지 내에서 심화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K부랑 가장 관련된 있는 문제들에서 나오는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제 중1이면 과학도 조금씩 이제 이과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조금씩 하시는 편이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면접을 볼 때도 과학이 좀 선행이 나가 있으면 소재가 풍부해져. 이렇게 뭘 쓸 때도 자기소개만 쓸 때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실험과학은 초등학교 만약 동생분 계시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중1에 있는 실험과학을 하는 건 맞고 기존에 뭐 이렇게 타 학원에서 하는 그 실험과학보다는 좀 더 어려운 실험과학이긴 해요. 그래도 중1에 제가 뭐 12월이다. 그러면은 한번 이거 들으면서 동기부여 하셨으면 좋겠다. 흥미유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제는 학교는 안 갔지만 절반이 지나간 상황인 거잖아요. 절반은 지나간 상황이어서 요거는 혹시나 동생분들 있으면 6학년 학생들 제일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면 하나도 시작 안 했다라고 하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하는 1학년, 2학년, 3학년 과학이거든요. 요거 3개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할 거예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등과학 기본이라고 적혀 있는 건 뭐 주변에 보시고 또 위 친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화학 투어한다, 물리 투어한다는 되게 많으시잖아요. 두 번에 보면. 근데 뭐 생명과학 투어한다, 지구과학 투어한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결과적으로 고등과정을 하게 되면 화학 1, 화학 2, 물리 1, 물리 2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거는 중등과학 기본이라고 적힌 건 일단 3개월 과정이에요. 3개월 과정인데 물리, 화학만 할 거예요. 중등 과정 전체 3년 내내 나와 있는 물리, 화학만 할 거예요. 이제 과학이랑 수학이랑 너무 차이가 나면 이 과학을 따라가는 것들을 친구들이 힘들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지금 한 중학교 3학년 2학기 정도 혹은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과학을 하나도 안 했다 라고 하면 중등과학부터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2학년 과정이다. 아니면 이제 6월에 막 중3 과정을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가는 거 제일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과 쪽으로 원하시는데 과학 시작 안 하셨다고 하면 과학은 지금쯤은 친구들 나중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시작해 주시는 편이 일단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 프로그램 이렇게 있고 만약에 좀 더 남아 친구들은 고등과학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원, 그다음에 물리학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프로그램 설명을 제가 여기까지 드렸고요. 저희 거기 공투안에 보시면 입학 참가카드 있거든요. 그거 작성해서 학생 이름이랑 학교, 그다음에 과정 어느 정도까지만 했는지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전화 한번 다시 드릴 거예요. 전화 한번 다시 드려서 일자를 지금 잡기 어려우시면 제가 전화 드릴 때 다시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에서 시험 보고 나면 제가 학생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총각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